25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정의 및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 표준 직업 분류는 앞서 했던 한국 직업 사전과 더불어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직업 정보로는 또 뭐 나올 게 거의 이제 뻔하고, 또 직업 정보로는 좀 상식적인 것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 정보론에는 고득점이 나올, 조금만 준비하면 고득점이 나와서 다른 과목 그 평균 점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대부분 많이 하는 과목이 이 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이번에 최근 게 2017년 이제 개정입니다. 직업 분류도 워낙 직업이 급변하고 다변하는 그 시대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것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필기나 실기에도 이렇게 같이 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조금 아마 기존 교재를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또 수정한 거는 카페에 다시 올려놨습니다만은, 이게 키워드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직업 분류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힌트를 생각하시고 개정할 때 그걸 기록한 서기가 그만 어떤 그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변사를 당했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식 정보 사회 변화상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그 드론이라든가 AI, 자율자동차 등 이런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개는 세분화하고 한 개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이거든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신설된 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복지 국가로 나가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직종을 묶어놨던 것을 세분을 하고 또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지만 직업 상담사도 이러한 개념에서 이렇게 신설한 이런 서비스 일자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전에는 고용 규모에 대비해서 분류 항목이 적었습니다. 사무관계라든가 판매 서비스들이 이런 그 부분 사무도 이제 신설된 그 사무직 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세분류했습니다. 잘게 정확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사무나 전산사무가 이렇게 새로 이제 세분화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사무 및 판매 서비스 이런 쪽은 세분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는 그 대신 통합이 됐습니다. 모든 그 산업화가 이제 자동화되고 뭐 AI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판검을 하고 도형을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그전에는 각 파트마다 나누어 했던 것들이 한 뭘 하나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다듬는 분야, 뭐 칠하는 분야, 조립하는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그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합니까? 자동화라든가 기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거나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이나 기계 전략직 직종은 그만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2017년 이 7차 개정 내용은 여하튼 기계화 쪽은 뭐냐면 통합이고 사회 서비스나 사무 및 판매 서비스 쪽은
이거는 세분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의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오답과 정답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맞는 답안은 지난 개정 이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전면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되 중분류 이화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이 개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맞습니다. 중분류 이하 단위. 중분류 이하, 그전에는 이 중분류가 아니고 뭐 대분류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중분류 단위로 중심으로 이렇게 개정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대형 재난 대응 및 예방의 사회적 중요성, 뭐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산불이라든가 아파트 붕괴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방제 기술자 및 연구원을 신설하였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건 틀린 내용이 아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거는 완전히 숙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안은 어떤 게 있냐면 위에 있던 거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제조 관련 기능은 기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이 전부 다 기계 조작 관련 부분인데, 섬유 제조 기계 조작 부분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은 복합 다기능 기계의 발전에 따라서 통합되었던 직종을 세분화했다 하는데, 이게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어떻게 통합을 했습니다. 나눠 세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이건 위에 내용과 상반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통합되었다는 것을 오답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화 기계와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이 아니고, 여하튼 자동화 기계가 나오면은 세분 신설이 아니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직업훈련은 직능개발 그 기준에 따라서 있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분류법이. 그래서 표준 직업훈련은 단순히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산업활동 유형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아니고 뭡니까? 앞서 했던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이게 산업활동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과입니다. 26과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입니다. 알다시피 이게 34회가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비중이 좀 높은 분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이 있는데, 이 도표를 물론 혼자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어떤 그 시스템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 이 시간에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분류라든가 뭐 표준 직업분류 또 산업분류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가면 고용직업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분류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준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을 영어로 말하면 타입이고 수준은 레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그 분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유형이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수준을 분류하는 이 체계입니다. 유형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분류의 원칙은
다른 과목의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많이 등장을 해서 이게 오답인지 정답인지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수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분류할 때 대분류를 먼저 하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에요. 4단계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있고 5단계 분류를 할 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4단계입니다. 4단계고 이보다 큰 게 직업보다 큰 게 뭡니까? 산업분류죠. 앞서 했던 그 산업분류는 크기 때문에 그거는 5단계 분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직능 수준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대분류는 타입입니다. 타입가 유형이에요. 이게 직능 수준이 레벨입니다. 요거는 유형으로 분류했고 두 번째 단계가 수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은 참고로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출제가 뭐 많이 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은 한국 표준직업 분류와 이 대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입니다. 미리 그 예습을 하시거나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직능이 직능 수준의 4직능 수준, 3직능 수준이 대분류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런 것을 묻는 문제가 여기는 대부분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맺힐 수 있는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1, 2와 9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왜냐하면 1, 2와 9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 2, 9가 아니면 전부 다 3, 4, 5, 6, 7, 8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분류, 1유형이게 되겠죠. 1타입, 1분류와 2분류에는 이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1분류가 되고 2분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형으로 볼 때는 한 개, 두 개로 나누어지지만은 그러면 정확히 이것을 수준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1관리자는 제4직능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3직능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정확히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시험에 출제는 이걸 묶어서 나옵니다. 관리자 및 관리자나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몇 수준이냐 하면은 제4 직능 또는 제3 직능 수준이다. 이렇게 묶어서 나옵니다. 분리해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렇게 함께 통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요걸 함께 묶어서 나오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대분류는 1, 2, 3, 4, 5, 6, 7, 8, 9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도 뭐 1직능 수준, 3직능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직능 수준은 4, 3, 2, 1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 5, 6, 7, 8, 9는 전부 다 요거는 2직능 수준, 전부 다 2직능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일 낮은 분류가 뭐냐면 9에 해당되는 것이 단순 노무 종사자입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직능 수준이면 된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 2를 관리자 및 관리자가 1분류, 대분류 1이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대분류 2입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9가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관리자 1, 2 대분류는 제4직능 또는 제3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 노무자는 제1직능 수준이 필요하며 그 외에 3, 4, 5, 6, 7, 8은 모두 제2직능 수준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의외로 많이 되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이 9 다음에 뭐 10이라고 하는 이런 분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A라고 A 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라고 되어 있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입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출제가 단독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제2 직능 수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필요거든. 이상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하고 군인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경찰은 2직능 수준에 들어갑니다. 2직능 수준에 정확히 이제 분류하면 이 서비스 종사자 해가지고 2직능 수준입니다만은 군인은 2직능 수준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서 2직능 수준 이상이니까 2직능 수준도 될 수 있고 3직능 수준도 될 수 있고 4직능 수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뭐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을까? 왜냐하면은 말단 병사도 있지만 위에는 위관급, 연관급, 그 다음에 장군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이 직능 수준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말이죠. 앞에 되어 있지만 국제급 분류, REB, ISIC에서 국제 분류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바꿨어요. 그쪽에 따르지 않고. 그 중에서 국제 표준 그 분류하고 똑같은 거는 3번 요겁니다. 사무 종사자는 국제 분류와 동일한 3이라고 하는 코드를 쓰고 있다. 요거는 별도로 출제가 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 종사자 중에서 신설된 그 직무가 나옵니다. 사무 종사자에서 사무 종사자 안에 행정사는 신설된 하나의 직무다.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 종사자는 신설됐다. 요거 군인 요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일단 요 쉽게 이 도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 정도 참고를 하시면은 실제 뒤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항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면서 또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꽤 많거든요, 이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고, 특별히 좀 이렇게 있는 거는 특별한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과인데요. 여기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직업의 성립 조건인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일단 한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의 이미지 스토리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산 속에 사는 도사가 있습니다. 산 속에 도사가 이제 산에 살다가 뭔가 하사를 한번 결심했어요. 하산 하면은 하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말로 속세로 내려온다 하겠죠. 속세로 내려오면은 그걸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면은 그래서 속세로 내려오면은 뭔가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 산속에 어떤 뭐 혼자 사는 그 마음대로 하는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속세가 아니고 이걸 속계로 내려오면은 속계의 경륜을 따라야 된다. 속계의 경륜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계 경륜이 뭐냐면은 직업의 승립 조건에 4가지 그 승립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 어긋나면은 우리가 직업정보론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는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을.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 계는, 그럼, 먼저 또 설명해야 되겠네요. 속계 경륜인데, 그러면 속은 뭐냐면은, 이게, 속박성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속박을 받으면은 뭐냐면은, 속박을 받는 상태에서 뭔가 돈벌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용소하고는 다릅니다. 수용소는 어떠한 그 범죄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수용소. 구치소하고 또 다릅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교도행정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교도소라고 하죠. 교도소.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가 있을 경우에는 뭐 징역으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난 사람은 거기에서 징역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 징역살이가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안에 봉투를 만든다든가 뭐 생활용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 규정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용소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돈을 받을 때 수입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원리에서 이 속박성의 원리에서 뭐냐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속박받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죄를 지은 것과는 관계가 없죠.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소 같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있죠. 뭔가 아직 사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응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런 어떤 재판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일을 해서 또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것을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속박된 상태에서 돈벌이는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속박성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속박성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속박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비속박성인데 뜻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속박성을 하면 속계 경륜 이 힌트와 키워드가 연결이 잘 되는데 만약에 그냥 비계 경륜하니까 이걸 힌트와 키워드로 연결시키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성입니다. 속계 경륜에서 계속성은 어떤 것을 일회성으로 하고 말면은 그래서 돈을 벌었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일회성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계속성의 원칙이 되죠. 그 다음에 속계경이죠. 속계경. 경은 뭐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수입이 생겨야 됩니다.
수입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는 거는 돈을 받지 않죠. 그럴 때는 그걸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는 뭐냐면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어떤 사회 어떤 관습이라든가 여기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성과 사회성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될까요? 도박을 해서 돈을 번다 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나쁜 편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속박은 안 받죠. 계속 합니다. 돈도 벌어요. 세 가지는 맞지만은 속개경까지는 맞지만은 그걸 직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윤리성과 사회성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면은 뭐 이해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성립 조건 네 가지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 이 계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성. 계속. 자, 그럼 다시 이미지로 돌아갑시다. 도사가 계속 하려면 어때요? 건강해야 뭐 계속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해야 될 게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이거 약은 없다라고 해요. 약은 그냥 정성만 하지. 그래서 감기를 자체를 그냥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막 대박이 난답니다. 그러나 이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계절주의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절주의. 계절주의입니다. 여기 계절주의에 여기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사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네 가지를 나눠서 쓰라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왜? 이게 2차에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거기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스키장 할 때 겨울에는 하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성에 어긋난다. 이럴 때 뭐냐면은 만약에 그 계절에 따라서 계속은 안 하더라도 계절마다 계속적으로 할 때는 그걸 직업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을 되면 뭐 송이만 해서 계절에 맞춰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장사를 치면은 뭐 보면은 뭐 마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철하고 그다음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절마다 이렇게 행하면은 그거는 어, 계속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계절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외에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할 때 역시 이렇게 계속성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뭐 이건 너무 여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이렇게 끊고 출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취업한 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거. 취업한 후 하는 건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일을 계속하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도사는 산에서 이제 계절도 조심하면서 속계 경륜을 따라서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하는 건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산에서 불경이라든가 경전을 낭낭하게 이제
그 읽는 그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고 이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음성이 좋으니까 이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디 다니면서 노래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뭡니까? 아, 노래하는 가수 도사님, 예, 이렇게 이제 이런 호칭을 받는 거예요. 가수 도사님, 예. 아,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하는 도사님, 예, 뭐 우리도 노래 불러주세요. 아, 가수 도사님 노래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6가지 요건 실기에도 많이 나오고 또 밑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에도. 그래서 가수 도사님, 예. 이 도사가 했던 게 노래하는 도사입니다. 그래서 가수 도사님 이 6가지인데 6가지 이렇게 가수 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다시 이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 나옵니다. 가수 도사님. 요거는 직업으로 도사는 나름대로 이거 직업이라고 했지만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에서는 이것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가는 뭐냐면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가정주부는 이걸 직업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조금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수용소 내의 수용자의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속박은 여기서 또 벗어났죠. 그 다음에 도는 도박, 강도, 절도, 이렇게 도다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 이게 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아까 했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거는 죄하고는 관계없이 보호 차원에서 수용을 하는 이런 경제활동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수입이 있는 것을 경제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은 임대료나 이자 배당 가지고 이렇게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사람이고 얘는 이 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예금 및 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키워드 가수 도사님 예로 하면은 키워드를 몇 번 하면은 여기 익혀질 겁니다. 이것도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이 차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길게.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서시오 하면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그 도사 노래하는 도사에서 가수 도사님이 해서 이렇게 적어 넣으면은 6점입니다. 6개 하는 게 6점입니다. 60점이 합격점이라고 하면 10%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합격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요 3가지를 3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3개 다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에 있는 도사가 내려와서 살려면은 속계의 경륜을 따라야 되고 경륜을 따르려고 하면은 계절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서 도사가 할 수 있는 게 노래하는 도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수 도사님이 이렇게 했지만은 가수 도사님에는 사실상 그걸 직업으로는 보지 않더라 해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 이 표준 직업 분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이런 거 보면 됩니다. 경제성은 비윤리적 영리행위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 추구 이런 걸로 경제적인 이윤 추구 이렇게 뭐 유식한 말로 표했지만 이건 이래서 돈 버는 거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성에서는 취업한 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주의를 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자면 이게 왜 틀렸나?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틀린 건 취업한 후가 아니고 뭡니까? 현재입니다. 취업한 후는 아닙니다. 취업한 후의 일을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내꾸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답안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한 것을 했고요. 지금 40분 됐으니까 여기서 다 맞아 끊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해서 되니까요. 또 우리가 만만찮게 나오는 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원칙이기 때문에 조건이 이 분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도 내담자 분류법, 변별하는 방법 이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 직업 분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입니다. 직업 분류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이 있는데 이 포괄성의 의미는 뭐고 배타성의 의미는 뭔가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의 세 가지가 있고 배타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와 이미지로서 제가 이 각각 세 개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포괄하면은 이 포괄이 힌트입니다. 뭐요? 거품의 포괄 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거품이 포괄 나는 뭡니까? 맥주든 생맥주든 말이죠. 그래서 술 중에서 술 중에서 최고로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은 술 중에서 최고 거품이 많은 것은 생맥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술 중에 최고 거품이 잘 나는 것은 생맥주다 하면은 주체생입니다. 네, 술을 주자로 바꾸면 됩니다. 주체생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 포괄성의 키워드가 되고, 자, 포괄성이라고 하는 건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 분류를 할 때 일단 다 포함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학에 포괄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이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복습합시다. 거기에는 크라이티스는 앞에 있는 여러 이론의 좋은 걸 다 포괄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 진명문 또는 진문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을 쓸 때는 명료와 문제를 명료화, 문을 쓸 때는 문제 구체화해서 진명문으로 쓸 때 있고, 진문문으로 쓰는 거 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초기 단계고, 요게 중기 단계고, 요게 말기 단계입니다. 이럴 때 상담 기법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죠. 포괄에 있어요. 한 가지 이론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방법이 뭡니까? 목발을 짚고, 다리를 받쳐서 발을 뜬 자세 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발에 발냄새가 역동하다 보니까 행동이 특행하더라 해서 네 발 역동 특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네 발은 뭐냐면 네 발은 내담자 중심 접근법이고 발은 발달적 접근법을 크라이티스는 이 진단 단계에 이렇게 쓰고 중기인 명료화 단계 또는 문제 구체화 단계에서는 뭘 쓰느냐 정신 역동적 발달 이론을 쓰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종기인 또 문에는 뭘 합니까? 특행이니까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왜 직업 상담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5가지를 포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크라이티스 이론을 간단하게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을 일단 다 포함해놓고 정하자, 분류를 하자. 이게 이제 포괄성이고 베타는 뭐냐면은 베타는 베타 하면은 우리가 직업 분류에서는 투잡이나 수리잡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해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성은 뭐냐면은 아무리 포괄을 했다 하더라도 직업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로 해야지 딴 거는 배척해야 돼. 이게 베타성입니다. 하나 외에는 전부 다 베타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베타성의 키워드는
베타 하면 뭘 생각하느냐면 투잡, 쓰리잡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일 때 직업의 분류 원칙은 여러 가지 할 때 일단 키워드는 시간당 수입이 가장 좋은 게 좋다. 이게 지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타성의 키워드는 시수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몇 번 풀다 보면은 주체성과 시수체는 그냥 확실하게 익히실 겁니다. 문제가 빈도가 많고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이런 게 간단히 설명하고 포괄성의 주체성은 뭐냐? 주체성은 주된 직무 분류 원칙입니다. 그 예를 드는 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한 사람이 보통 그 대학교 교수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자예요. 그럼 진료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휴진할 때 보면 강의 있을 때는 학교에 가서 또 교수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의사로 분류를 해야 될까, 직업을? 아니면은 교수로 분류를 해야 될까? 이럴 경우가 바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주된 직무가 뭐냐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주된 직무 뭐가 주냐?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주된 업무,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슷해요. 의사 직무하고 그다음에 교수 직무 비슷해요. 이거 가지고 분류가 안 될 때 이렇게 단서가 납니다. 항상 먼저 이것이고 이거로 분류가 곤란할 때 그다음에 최상급 직무 우선 어느 게 남들이 볼 때 상급으로 인정해 주냐. 교수로서의 그게 최상급이냐 아니면 의사로서가 최상급의 대우를 받느냐. 그럴 때 이게 최상급을 우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주된 직무로 분류가 정하기가 곤란할 때 이 최상급 직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걸로 구분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예로 의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빵 가게가 있습니다. 빵 가게가 있으면은 종업을 두지 않고 혼자서 어때요? 밤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그다음 직원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게 앞에 판매에 대해서 이걸 판매를 해요. 판매를.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뭐냐면 비싼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어느 게 주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만드는 게 준지 판매가 준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직능으로 구분 안 돼. 이거 애매해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 빵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제조하는 것은 생산직 업무가 되고 이거는 판매거든요. 이렇게 생산직 업무와 다른 거와 다른 걸 놓고 구분을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생산직을 우선으로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빵 생산업이 되는 거예요. 빵 제조, 생산업 또는 제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업무 우선이 된다는 것이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은 이런 단계로 하고 베타성은 투잡, 쓰리잡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수체라고 했죠. 시수체. 시는 뭐냐면 투잡, 쓰리잡,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 그럼 투잡이죠.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로 볼 거냐, 회사원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볼 때 어느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입니다. 회사 근무가 8시간이고 대리 근무가 4시간이라고 하면은 회사 근무가 많죠. 이럴 때는 회사원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4시간 하고 뭐 다른 알바를 하는 게 6시간이다. 이러면은 알바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이 사람 투잡, 쓰리잡일 때 알바가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4시간, 4시간 시간 가지고는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구분하기 곤란할 때는 어느 게 수입이 많냐는 것입니다. 알바 수입이 많느냐. 그 다음에 회사 근무하는 수입이 많느냐. 수입이 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수입도 비슷해서 도저히 이게 구분이 곤란하다 할 때
뭘로 가지고 하느냐면 이 K는 최근 직업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구분 안 되는 예를 들어 사업원은 10년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최근에 대리운전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직업 분류 원칙을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년 했으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이때는 자, 주체생 할 때는 최상급 직능이고 시수체에서는 뭐냐면은 최근에 했던 직업 우선이에요. 최근. 알겠죠? 최근에 했던 직업 우선이지 뭐 경력이 많거나 뒤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게 1번이고 투잡 리잡일 때는 그 다음에 수입이 많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최근 직업 우선 이렇게 시수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녹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표준 직업 분리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로서 일단 마무리를 그나마 이렇게 했으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은 쭉 나오는 그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조금 오래 했으니까 20분이니까 35분에 35분에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 가질게요.